SC 신라 시민교육 생태 시민성 제3부 정의 기후 정의는 세계 여러 지역과 집단에서 나타나는 생태 환경의 불평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에 관한 것입니다. 기후 정의의 구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식적 측면으로서 특정 지역 및 집단에서 나타나는 생태 환경의 취약성과 불평등에 대한 이해. 둘째, 기능적 측면으로서 특정 지역 및 집단에 나타나는 생태 환경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과 참여. 셋째, 태도적 측면으로서 사회 정의적 관점에서 생태 환경의 불평등 쟁점에 대해 접근하려는 태도 등으로 구성됩니다. 기후 정의는 일반적으로 기후 변화 및 그 영향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정의 또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의 영향에 관한 정의로 이해됩니다. 기후 정의는 기후 변화의 책임성에 대한 복합적인 부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탄소 배출의 책임이 가장 큰 사람들보다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고 동시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의 경우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는 탄소 배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환경 파괴와 같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탄소 배출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덕적 책임 의식을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태 시민성에서 기후 정의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후 위기는 인간의 위기이자 정치적 위기이기 때문에 그 해결책은 잡다하고 복잡한 세계 정치 세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후 정의라는 개념은 지구온난화가 세계적인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더위, 홍수, 농작물 실패와 같은 기후 위기의 영향은 특히 남반구의 국가와 공동체에서 더 불균형적으로 느껴집니다. 더욱이 우리가 처한 위기를 만든 책임도 공평하게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지역은 사실상 이에 대한 책임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그 책임은 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화석 연료를 사용했던 북반구의 부유한 국가들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현재까지 전체 탄소 배출량의 4분의 1 이상을 배출한 반면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배출량은 3% 미만입니다. 영국의 경우 현재는 전체 배출량의 1%만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탄소 배출의 발자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80년대 후반까지는 이들의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극도로 불평등한 그림조차도 역사적 탄소 배출의 완전한 불평등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 속하는 시2의 대부분은 고소득 국가의 소비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WWF는 이러한 영국의 아웃소싱 배출량을 고려하면 영국의 실제 탄소 배출량은 현재 크기의 최대 2배까지 될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1990년 이후 영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역사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각 국가별로도 그 내부 사정을 살펴보면 기후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국가 내에서 불균형한 양의 탄소 배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사람이며 동시에 기후변화에 적응할 준비가 가장 부족한 사람입니다. 현대의 기후 정의에 대한 논쟁은 환경정의, 기본인권, 국제체제 형성 및 이행의 공정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논쟁은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UN 인간환경회의의 전문에 환경을 인간의 복지와 기본적 인권 향유의 필수적인 것으로 정의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후 정의에 대한 논쟁은 매우 복잡하고 추상적인 영역입니다. 탄소 배출의 가해 지역과 피해 지역이 물리적으로 반드시 인접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접해 있다고 해도 탄소 배출과 피해의 인과적 연결을 직접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한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 정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논쟁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정의와 관련한 논쟁의 한 영역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체제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체제의 정의는 1992년 UN 기후변화협약에서 오염자 부담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구체화되었습니다. 그 부담 원칙은 차별화된 책임과 정부 간의 권리와 책임 할당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모든 국가가 위험한 기후변화를 방지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해결하는 책임은 국가마다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국가와 사회 집단에 걸쳐 기후변화의 차별적인 취약성과 영향에 대해 인식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자원이 부족하며 적응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후 정의 논의의 두 번째 주요 영역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주로 지구의 북반구에 위치한 국가들은 산업이 발달하여 탄소 배출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반면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들은 울창한 산림을 유지하고 있어 오히려 탄소 배출을 정화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산업이 발달한 북반구 국가들은 남반구 국가들에 대해 탄소 배출과 관련한 부채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반구 국가들이 탄소 배출을 정화시키고 있는 동안 북반구 국가들은 탄소 배출과 함께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반구 국가들은 탄소 배출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상황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기후 정의는 북반구와 남반구 국가들의 기후 정의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함께 광범위한 중요한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980년대와 1990년대는 반인종주의적 환경주의가 생태 문제와 환경 피해에 대한 사회 정의와 공정성의 실현을 요구하였습니다. 반인종주의적 환경정의 운동은 유독성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나 소각장 건설에 따른 공중보건의 문제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 흑인 거주지역의 소각장 등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기피시설의 설치 비율이 백인 거주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견되면서 환경과 관련한 불평등 현상을 환경인종차별주의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평등과 환경정의라는 말이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둘째, 1990년대에는 에콰도르 환경단체가 교토의정서 협상을 앞두고 북반구 국가들이 남반구 국가들 쪽에 진 생태적 빚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셋째, 1999년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시위에서는 전면에 등장한 세계정의운동으로 환경오염 방지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만큼이나 환경정책 수립과 관련한 지배적인 권력관계를 바꾸는데 더 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넷째, 환경 NGO들의 기후 정의운동은 산업화 과정에서의 환경 파괴와 관련하여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기후 논쟁의 권리 기반 담론을 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환경 NGO들은 각종 시위나 시민교육을 통해 화석 연료 기업이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만큼 그에 부합하는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은 기후변화로 직접적인 생계 문제를 겪는 어부나 농부들과 같이 정치 경제적 약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다섯째, 기후 정의와 관련하여 성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기후변화가 여성의 삶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기존의 문화적, 사회적 규범으로 인해 많은 경우 여성이 특히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정의 없이는 기후 정의도 없다 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후변화에 책임을 부여하는 문제에 있어서 국가 간의 불균형이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더욱이
한 국가 내에서도 기후변화의 책임성과 그 피해를 떠안는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한 정의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 정의 실현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취약한 커뮤니티에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취약한 지역사회가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고 회복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리소스, 교육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둘째, 탄소 배출 기업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기업은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와 취약한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더 엄격한 규정 시행, 투명성 제고, 기후 관련 피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 보장이 포함됩니다. 셋째, 기후 정의 연구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 사회 정의, 지속 가능한 개발의 교차점을 탐구하는 연구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공평한 정책 수립의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국제 협력을 촉진해야 합니다. 기후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국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리소스, 전문 지식,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정의롭고 내부적인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다자주의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전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기후 불평등은 단독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다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의 일환으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빈곤, 불평등,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기후 위기는 인간 사회의 정치적 위기이기도 합니다. 기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과 이익보다 인간 존엄성과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하는 체계적인 변화를 옹호해야 합니다. 또한 자원을 재분배하고 불균형한 권력 축적을 방지하며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육성함으로써 부의 불균형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